이번 정류소는 팔달문 이안과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장안문 수원전통문화관입니다. This stop is 팔달문 gate. 26년에 수원 세빛 생활비 패키지로 아끼자. 출산, 주거비, 생리용품, 대상포진 접근에 야, 3000번 타고 가는 거야. 3000번. 지금 수원시 홈페이지에 서초역 강남역 서초 교대 강남까지 가나봐. 강남 하나 뭐 저기. 야, 벌써 이상민 저기 재판 시작하고 있더라. 안 있었어. 집에서 라면 먹고 잠자고 좀 그러고 있다가 2시간 틀려갖고 아침에 8시, 7시 그러면서 간다고 그랬는데 못 갔어. 나는 오후 2시에 하는 줄 알았더니만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 참. 내가 잘못 봤나? 난 2시로 봤거든. 그게 아니야.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10시 56분 2026년도 2월 12일 목요일 10시 56분이야. 아니 최상목 저기가 더 중요하지. 왜 이상민 그분이 중요하냐고 본인이 그러더라. 다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이번 정류소는 장안문 수원전통문화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장안문 느림보타운입니다. This stop is 장안문 gate, 수원 Traditional Culture Center. 야, 저희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전환길 첫 소환조사하고 이제 동작경찰서에 갔더라고. 동작경찰서에 그 10시 몇 분에 갔나? 해서 하고 있더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상민 첫 심판 1심 선고 생중계에서 있다야. 벌써 시작했어. 한 전 총리가 징역 23년형 선고. 징역 23년형 선고받았다. 난 그거 15년인 줄 알았더니 23년형이야. 23번. 근데 이게 그 징역 23년 받는 내용이 노인네들이 15년인가 23년인가 그러면서 있다가 어떻게 하면서 얘기한 거. 그게
노인네들이 그래도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찍었더니만 틀렸어. 23년형으로 낙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번 되겠지. 정류소는 아. 장안문 느림보타운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KT 수원지사 국민연금 그래서 23년형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장안문 게이트 20년간의 수원 세계 생활비 패키지로 아끼자. 출산, 주거비, 생리용품, 대상토지 접종 및 버스비 지원까지 스타트. 지금 수원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야, 잠시 후에 선고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네. 벌써 끝났어. 오. 이번 정류소는 KT 수원지사 국민연금 수원지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시 체육회관 아너스빌 위주입니다. 버스에서 음성으로 광고해보세요. 버스 광고는 미디어 오픈 1644-5196 미디어 장으로부터 경찰 국제 통제 상황이나 경찰의 특정 언론사 건물 투입 예정 상황 등을 보고받은 거 아닌가요? 저한테 그런 걸 보고할 이유도 없죠, 박 검찰이. 그건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경찰국 신설이 지금 피고인께서 장관이셨을 때 된 거 아닌가요? 그때 그 피고인께서 그 경찰국 신설 브리핑하면서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 그렇게 브리핑하셨고 그걸 갖다가 경찰국 신설의 근거로 유지하셨는데 그러면 이 경찰국 신설하고 이 경찰국장이 있는데 이 상황을 갖다가 경찰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안 받으셨단 말씀이세요? 그 특검원이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데요. 이제 헌법 체계상 이제 경찰이 맡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는 행안부 장관이 되어야 된다. 저는 당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졸래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해하고 계십니다. 경찰국 신설의 근거를 갖다 경찰국은 찾아보십시오. 경찰국 업무는 뭘 하냐면요. 경찰의 인사 업무, 그 다음에 자치 경찰에 대한 제도 연구, 이 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지휘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건 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한 이유가 특검본 부분은 지금 피고인하고 논쟁하실 사항은 아니고 다음 질문 이어가시죠. 72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조지호 청장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23시 37분경에는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죠. 네. 73항입니다. 피고인이 허석권 청장에게 전화를 했던 이유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경찰하고 이제 소방청이 저희 소속 청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는 사건 사고가 집회나 시위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소방에 대해서는 사건 사고라든지 그런 소방 대응 상황은 없는지 그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74항입니다. 그런데 허석권 청장님은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피고인이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여쭤봤고, 그러니까 허석권 청장님이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을 했고, 그러니까 다시 피고인이 24시경 경찰이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 경기도 남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 이 언론사 건물에 대한 그 단전 옆에. 단수 요청이 들어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 라고 말했다고 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하는데 왔다 아닌가요? 갔다 하나 봐.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야, 너무 제일 먼저 시끄러운 거야. 물어본 거는 이제 소방청장도 인정하다시피 사건 사고가 있었냐,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닌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를 먼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통령께 만류하러 들어갔을 때 본 문건, 그게 대체 뭔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또 걱정도 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해서 소방청이 지시받은 거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잠시 후에 선고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4시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언론 이게 기관들이 그 선고 재판이 들어있던데 아닌가? 정말 모르냐 그랬더니 그런 때 했던 모른다는 건가?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야, 난 2시에 하는 줄 알았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2시에 선고 재판 하는 줄 알았더니 오후 2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니까 이게 어저께부터 여러 가지 됐어.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날짜가 있어갖고 안전과 벌써 생명이 시작한 줄 알았어. 최우선이니까 거기에 역점을 좀 두시라. 그리고 여기? 그 과정에서 여기 지하철 공사.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지하철 공사하는 데라. 야, 여기 국회의원 김시원이가 있네, 여기에. 잘좀 어.
대비를 좀 해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린 장안니까 겁니다. 하월공제 경기회가 75항입니다. 있어. 허석권 청장님 증언에 어. 의하면 허석권 청장님은 피고인의 지시를 해석하기를 마치 물을 끊어서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에 단전단수 지시로 해석했다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허석권 청장님이 이와 같이 해석했다는 건가요? 저도 여기 이 자리에서 같이 들었습니다만 허석권 청장이 그렇게 진술한 적은 없고요. 두 가지로 자기는 해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의 협조와 하에 잘 대응하라는 취지. 그 다음에 단전단수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단전단수에 대해서 협조해 주라는 취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76항입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허석권 청장님은 경찰의 요청이 있더라도 소방청은 도와주면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소방청장은 증언을 했어요.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뭘 검사님 이 부분은 피고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니까요. 네. 다음 그냥 넘어가시죠. 네, 이건 묻지 알겠습니다.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찰의 요청이 있더라도 소방청장은 도와주면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소방청장님은 증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 저는 상록회관에 경찰이 연탄구이 전문점이다. 경찰로부터 수원 요청을 성북청. 한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검사님 질문 진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경찰 얘기를 소방청장하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런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최우선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면은 경찰의 협조를 언제든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전에 무슨 경찰이 뒤집한다라든지 뭐 경찰로부터 요청이 온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피고인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그러면 결국 단전단수를 하라는 겁니까 안 하라는 겁니까? 다음 정류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제가 문건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부처 일이었으면 제가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찰이나 소방은 저희 산하청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방청에 관한 문건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심각한 얘기고 그래서 그걸 또 대통령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 돌아와서 이제 사건 사고가 있었느냐 물어보는 김에 그걸 물어본 거죠. 이번 또 정류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2024년도에 12월 3일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맨 처음부터 모르고서 보고 있다가 그 대통령님이 그래서 됐든 총리님이 거라고. 됐든 행안부 장관이 됐든 어떤 그 재난이나 내용을 모르고서 미국 먼저 상황에서 봤겠지.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만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내 재산을 트윗에 최우선시 서울이야. 해라. 그리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라.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 상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소방청장은 그 단전단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한테 뭐 더 물어봐야 내가 얻을 게 없겠구나 하고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피고인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그 계엄의 밤에 그 중차대한 시간에 단전단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어봐서 모르니까 단전단수를 하라 말라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네, 네. 소방이 해야 되는 일반적인 네, 네, 일들을 네. 해라. 야,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셨는데 쉽게 해서 휘스로 부은 거야. 휙 불어갖고 그게 비상이야. 그런 내용이지. 아이, 멍청하게. 저 단전단수를 하라고 할 이유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시죠. 야, 소리가 너무 큰가? 줄여야겠다. 77항입니다. 피고인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에 12월 4일 다음날 13시 11분경에 다시 허석권 청장님한테 전화를 건 사실 있죠. 네.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셨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지금까지도 뭐 단전단수에 대해서 지시 야, 받는 관세가 거냐, 인상이 그랬더니 되거나 말거나 없다고 관심 그러더라고요. 갖지 마. 79항입니다. 그 니들의 일거리가 아니야. 2025년 야, 2월 그렇게 11일 그렇다 그런 거지. 10시 40분에 어. 헌법재판소 기분 대심판정에 나빴어? 출석해서 기분 윤석열 나쁘면 대통령 니들 탄핵 관심 사건인 올려. 2024 헌나 8호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적 있으시지요? 네. 그 증언 거부권 고지받고 증인으로 선서하신 후에 증언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80항입니다. 피고인은 피청구인 대리인 측으로부터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나서 전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신 적 있죠. 네. 그리고 재차 피청구인 대리인으로부터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호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전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신 사실이 있죠. 81항입니다.
피고인은 11월 3일경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각 시간대별 검색액이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장관님으로부터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김영현 장관을 통해서 건네받았음에도 허위로 증언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82항입니다. 피고인은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이유와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증언하신 게 맞은가요?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에 이어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대통령님께 국민들의 분위기,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을 정하고 만료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한 1, 2분 넘을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셨던 거 맞아요? 네. 제가 본대로 만약에 단전 단수를 처방을 한다고 한 경우에 이것을 무작위로 하게 되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인身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던 거 맞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피고인은 84항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항입니다. 그 피고인은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외교부 장관이 받는 것은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지시 문건에 관해서 그것도 못 맞습니까? 라고 증언한 거 맞나요? 예. 제차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못 보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예라고 증언하셨던 것도 맞나요? 그랬을 겁니다. 84항 잠깐 돌아가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증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증인 말고 최상무 강제부총리에게 쪽지를 주는 것을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못 봤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가요? 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 피고인께서는 아까 그 국방부 장관이랑 15분 25초 중에서 그 중에 통화한 시간 실질적으로 통화한 건 20몇 초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시고 굉장히 국방부 장관. 예, 아까 김영현 국방부 장관 기차 안에서 네네. 예, 굉장히 그 기억력이 좋으세요. 근데 지금 쪽지를 보고 그러니까 쪽지라기보다 이 문건 같은 거를 갖다 테이블 위에도 있었고 그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걸 보면은 다 받았는 거 그 안에 앞에서 획기적으로 테이블 주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그건 이제 특검원님께서 그 당시 상황에 접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가능한데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거의 뭐 시선이 뭘 보고 있어도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온갖 생각이 많이 들고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야말로 머리가 하얘지고 완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웅웅 들리는 그런 상황이지. 중요한 다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들은 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세요. 자, 제가 유리한 게 뭘 물어보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지금 검사님 다른 건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네, 이상입니다. 예. 자, 그럼 변호인 이제 물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물어보다가 그렇게 넘길까요? 예, 그러시죠. 그럼 일단 먼저 물어보시죠. 저희 먼저 시간은 검사님께서 한 1시간 정도 물어보셨는데 1시간에 한 15분 정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정도 시간 감안해서 진행할게요. 네, 물어보시죠. 네. 검사님 그 주신문 2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그 윤석열 대통령과 춘법회에서 친분을 쌓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접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춘법회에 자주 나오는 멤버는 전혀 아니었죠. 네, 그때 이제 현직에 주로 계셨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바쁘셨습니다. 일선 검사님이셨기 때문에 춘법회 뭐 한 3, 4번 하면은 그 중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7항 관련해서 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충암고 선배라고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의왕 김영현 충원소라는 장관과 의왕.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시죠? 저기 사장이네. 김영현 장관님은 윤석열 북쪽으로. 대통령이 대선 캠프 때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런 분이 컨테이너 계시다는 뒤에 이야기를 있어. 좀 안 알고 보여? 있었는데요. 직접 얼굴을 보게 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0항 관련해 최상목 장관과 그
서울법대 1년 선후배간인 건 맞지만 증인과의 관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존댓말 쓰는 사이. 맞은편이 의왕시에 있는 대한사. 최상목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그때 처음 알게 저 반대편에 광교산, 광교산 있다. 대학교 1년 선배라는 나중에 광교산이요? 알게 됐고요. 그거는 무슨 산? 행시를 봐서 광기가요. 행정부에서 출발을 했고 백운산, 법원에서 출발을 백운산 했기 가는 때문에 길. 뭐 서로 이야기를 듣거나 무슨 마주칠 일 자체가 없었고 말만 대학 1년 선배지 완전 장관으로서 그리고 뭐 경제수석으로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선후배를 전제로 해서 말을 놓거나 하는 사이가 전혀 아니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뭐 환갑 다 된 사람들이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말을 바로 놓겠습니까? 31항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집무실로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왔을 때 박성재 장관의 얼굴이 이렇게 얼굴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피고인 변호인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눈인사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어서 말을 꺼내기 어려웠었다,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 당시 박성재 장관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박성재 장관님은 이제 대통령님을 사이에 두고 거의 맞은편에 바라보고 있는 사이였었는데요. 제가 앉으면서 그 문건을 처음 보고 이게 뭐지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 대통령님이나 박성재 장관님이나 김의원 장관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장관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얼굴이 좀 상기된 그런 표정으로 저는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근데 내가 이게 비상계엄인데도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서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런 상태가 조금 지속이 되다가 이제 중립이 막 들어지고.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은 피고인보다 먼저 들어와 계셨고, 네. 그 다음에 문건 자체가 앞에 계엄 선포문 보여지는데 그런 비상계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하다. 이게 어떤 분위기, 너무 무거운 상황에서 계속 제가 누구한테 재촉하면서 이게 뭐냐고 자꾸 또 묻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32항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나중에 듣고 시기와 관련해서 싶으면 들어. 10시 36분 경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야, 아직 그냥 아니야. 한덕수 총리가 오기 전까지가 9분 정도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CCTV에 보면은 20시 36분 30초 경에서야 그 대통령실 앞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고 한 40초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또 빙 둘러서 이제 자리를 그냥 찾아서 또 앉으면 벌써 이제 37분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앉아서 문건을 보고서 그 이제 이게 뭔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남는 시간은 한 5, 6분밖에 안 남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9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딱 지정석에 가서 쫙 앉는 게 아니라 딱 분위기를 보면서 어디쯤 앉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자리를 대통령님하고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 그 사이에 그 맞은편 쪽에 앉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걸어가서 앉고 앉으면서 문건이 있길래 보고서 이게 뭔가요? 라고 하고 봤는데 다들 가만히 계시고 아무 말씀도 없고 박성재 장관은 얼굴이 약간 좀 상기된 표정이시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되는 상황이랄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국방부 김의원 장관님하고 대통령님이 국방부 장관 서 있었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말씀을 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직원이 들어와서 총리님이 도착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고 나니까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그럼 총리님도 들어오시라고 하시지 하니까 김의원 장관님이 입구 쪽으로 가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들어오신 시간이니까 이런 거를 다 해서 지금 그 검찰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 시간을 자꾸 늘리려고 하시는데
그런 시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해봐야 7, 8분 될 거고 순수하게 정막 속에 있었던 시간이 뭐 한 2, 3분 될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그 35항 피고인 뭐 처음에 그 집무실 들어가셨을 때 큰 원탁에 거기 이제 본인이 자리를 아무도 안내를 안 해줘서 이제 딱 눈치를 봐서 앉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앉으셨을 때 본인이 그때 보셨다고 하는 계엄 뭐 선고 관련된 뭐 한 장짜리 문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혹시 어떻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 앉을 사람을 위해서 미리 깔아놓은 문건인지 아니면은 대통령님 책상에 있는 문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밀려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서 앉았을 때 일본이 보였고 제가 이걸 봤습니다. 봤더니 비상계엄 해가지고 일시가 그날 밤 10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전국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기억을 하고 제목이 비상계엄이라고 돼 있는 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고 이게 뭔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컨대 테이블을 어쨌거나 찾아서 앉았을 때 뭐 회의를 위해서 미리 각 참석자들에게 한 부씩 배포하기 위해서 놓여있는 문건인지 아니면 그 기존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서로 보거나 내지는 대통령이 그걸 앉아서 보고 있던 문건이 좀 옆으로 이렇게 널브러져서 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만 보면 최소한 거기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부씩 배포돼 있어서 자리가 좀 예정이 돼 있거나 좌석수에 맞춰서 배포돼 있던 문건은 아니었던 것 같으네요. 지금 말씀하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뭐 각 테이블마다 종이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던 건 과천터이라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피고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가운데 앉아있는 대통령이 문건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고 있는 문건이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던 거라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불려가서 갔던 국무위원이나 장관이 그 대통령이 묻은 문건을 이렇게 집어서 보면서 이건 뭔가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쪽으로. 제가 어디에 앉았냐면요. 대통령께서 여기 중앙에 앉아있고 원탁입니다. 중앙에 앉아 계셨으면은 한 자리 정도 띄고서 박성기 장관이 앉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여기 서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비어있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님을 끝에 앉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당연히 이쪽에 가서 앉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돌아서 갔죠. 테이블 돌아서 가서 앉는데 그 테이블에 보니까 문건들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에 놓여져 있던 문건인지 그걸 보라고 했던 문건인지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문건이 쭉 밀려있는 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딱 띄길래 본 거죠. 보통 문건이면 뭐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제목이 벌써 비상계엄이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분위기도 너무 어두웠고 무거웠고 여간 그 피고인이 왔을 때 박성재 장관도 오늘 부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벌써 얼굴도 상기되어 있고 분위기도 침울하고 그렇기 저보다 때문에. 먼저 도착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박성재 장관이 대통령한테 뭐라 이야기를 해서 계엄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막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면 이미 얼굴이 상기된 상태에서 말도 안 하고 피고인이 왔을 때 인사도 안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을 그런 우리가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문건을 그 집무실에 온 사람 다 준 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물어보셨는데 김영호 장관 통일부 장관은 문건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그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피고인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때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던 문건들이 본인이 이렇게 봤을 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본인이 보셨던 문건이 동일한 문건이 이렇게 여러 장이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내용의 문건들이 여러 장 있었는데 동일한 그중에 본인이 문건 다른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61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조조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상황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물어보실 때 그 당시 시점이 경찰은 국회 주변을 봉쇄하고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때였을 뿐만 아니라 고령까지 관련이 있는데 야,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전화를 건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서 마치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시킬 적에 국회의원의 야, 출입까지 국회가 저렇게 차단하고 놔두는데 있었던 국회 치명도 있지. 것을 전제로 그러면서 탄핵을 피고인이 시키고 23시 내란 34분에 재판이나 잘 받아서 전화를 다시 건 오세요. 시점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11시 같긴 하더라. 6분, 23시 6분부터 23시 그런 게 가능할까? 없어 그런 거. 까지 사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입이 정상적으로 출입이 되고 있었던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이죠. 국회 상황에 저는 당시 관심도 없었고요. 알지도 전혀 못했습니다. 그다음 74항 관련해서 74항 역시 특검 측에서는 마치 허석권 청장이 증언한 내용이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다수 요청이 들어오면 서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증언한 것처럼 전제했는데 허석권 청장은 단전단수라는 그 요청의 대상을 한 번도 그 단전단수 요청이 경찰에서 온다라는 취지로 그런 워딩을 쓴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자기가 그냥 요청이 오면 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단전단수라는 말을 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단전단수 요청인지 아니면 뒤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 관련된 건지 두 가지로 해석했다라는 것이어서 지금 특검 측에서 그 질문의 요지는 단전단수 요청을 허석권이 받았다. 야, 여기 과천 안기호교회가 여기 있다. 이렇게 증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피고인도 기억하고 남성 있는데 숯불갈비. 그러니까 항상 단전단수를 그 요청에 내걸 대해서 토성이 여기 빼라고 있다야. 빵 그렇게 들은 바가 없다. 선생도. 팩트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 법정에서도 이야기를 증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구도가 참 이해가 안 삼천번 되는 버스 게 타고 여기 있어. 단전단수를 여기 과천 농협이라는 경찰이 거야. 왜 소방한테 과천 요청한다는 건지 그 이유 잘 모르겠어요. 다음 단전단수를 그냥 소방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다면 그냥 소방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경찰이 소방한테 단전단수를 요청한다는 거지. 그런 구도를 누가 생각을 했는지 참 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비상계엄하에서 문건까지 만들어서 어떤 지시를 해야 되는 그건 예상 대략 프로그램을 짝 짰나 보자. 근데 우두머리로 이상하다. 지금 특검이 주장하시는 누가 대통령이 이게 썼는데 만약에 이상하게 그러한 지시를 할 있지요? 생각이었다면 못 지금 모르는 특검의 놈이 구도는 있었구나. 그런 경찰청장에게는 거야. 소방청에 그러니까 요청을 행안부 해라 부서가 요청을 아니다. 그런 하라는 것이고 내용이었지. 소방청에는 또 경찰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하라는 것이고 또 피고인에게는 경찰에도 확인하고 소방에도 확인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요청을 가게 하면 소방이 그걸 단전단수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복잡한 구도를 설계할 이유도 없다고 지금 피고인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소방이 단전단수를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경찰이 소방한테 그걸 요청을 또 합니까? 왜 경찰을 난데없이 왜 등장을 시키냐는 건 참 그 진짜 너무 그게 인위적인 경찰이 구도가 비상계엄 아닌가 때문에 그런 거야. 상식이 경찰이 안 가지 주로 않습니까? 돼갖고 취향과 저런 목적이. 그래서 비상계엄 때는 경찰이 그렇게 할까요? 우선이라는 거지. 오전 시간이 수반이 10분 정도 아니라. 남았는데 그래서 경찰 요 비상 피고인 시킨 거 아니야? 사항 준비하시고 하신 것도 소화하게 쭉 물어보신 거죠? 일정 부분. 예. 경찰은 그건 국민이다. 그러시면 오전은 이런 여기서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고 제가. 오후에 시작하자마자 피고인 측 요청 수방은 문제를 풀어가는 거고, 경찰이 그리고 나서 양측 국민과 여러 가지 마찰 없게끔 풀어주는 거겠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받겠지.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그렇게 진행하시죠. 또 그게 일단 뭐야? 오전 피고인 신문 여기까지 마치고 뭔가 오후에 이어서 있는 거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뭔가 그런 게 있다. 그런 내용이야. 경찰은 범죄와 관계되는 거야. 범죄. 범죄와 관계돼서 경찰이 움직이는 거지. 별로 안 먹겠어. 예, 잘 앉으시고요. 뭐 오전에 고식드린 대로 피고인 신문
그래서 이상 이불을 판매해갖고 신고하거나 출동시키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자, 변호인 뭐 이어서 진행하시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피고인께서 조사를 처음 받으신 야, 시점이 단전 단수화가 하는 2024년 것은 12월 15일 들어가는 걸 끊는 거야. 그걸 올스탑을 시킨다는 거지. 그 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뭐 때문에 가시기 전에 나중에 후폭풍이라 가지 제가 좀 탐문한 불기시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조용시키는 거 아니겠어? 거짓말할 생각도 없고 여기 시규촌이라고 우면동이네. 여기가 우면동. 와우,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우면동에 말씀하셨다고 살사태 합니다. 네, 나오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좀더 우면동에 소나무집이 1979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있었단다. 경찰에 제가 협조할 수 있는 한도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개인 핸드폰이 2개가 있는데 식유촌, 그 2개도 다 이미 제출했고요. 우면동. 그 다음에 장관 우면, 핸드폰이 동이야. 있습니다. 그것도 얘네 여기가 이제 왕실해갖고 조선 왕조에 뜸을 때 공주고 여기 이러면서 있던 거야. 어딘지 모르겠는데 남양홍 씨 그것도 여기 제출할 수 하면서 있으면 다 있던 하라고 그런 해가지고 내용이기도 해. 핸드폰에 대해서 다 그 시대에. 물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동네가 다. 그 다음에 2025년으로 넘어와서 특검 출범한 이후로도 핸드폰에 대해서도 물론 그때는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만 거기 또 포렌식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숙소 어디 특수본에서 가야 돼? 저희 집에 대한 가택 압수수색 한 번, 그 다음에 특검에서도 압수수색 한 번, 총 2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 특수본 그 압수수색에서는 압수물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집, 저희 사무실 그렇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나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특검에서 들어왔던 2차 압수수색에서는 제 컴퓨터에서는 유일하게 나온 게 아마 정창성 국장이 보낸 이메일 그 정도 외에는 압수수색 물품 자체가 아예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이제 서초역 수용 온다. 차량, 서초역 수용 차량에 다 왔어요. 있는 블랙박스에 있는 그 테이프도 제가 이미 제출을 다 했습니다만 그 포렌식 결과도 아무것도 안 나온 것으로 두 정거장 가면 서초역이다. 그리고 일단 끊어야겠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물론이고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오늘 저기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잠시 후 선고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는 지금 11시 32분이거든? 그럼 2시에서 하는 게 맞나 봐. 내가 분명히 어저께도 오후 2시에 한다고 들었거든?
야, 저기 코스모스 악기 있다. 코스모스 악기 빌딩이야. 이번 정류소는 서초아트 자이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초역 1번 출구입니다. 세계 악기도 있고 그러네. 야, 법무부 교정부 본부가 갔다야. 그럼 출두했나 보다 벌써. 서초역이 벌써 왔나 봐. 버스가 벌써 가잖아. 나 이제 서초역이야. 거시기야. 가야 돼. 내려야지. 이번 정류소는 서초역 1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교대역입니다. This stop is 서초 Station. 승객 여러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후 정차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차문이 있는
하차문으로 승차하는 행동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야, 여기 서초야, 여기가. 상해교회 같다. 여기 대법원인가 봐. 일본 출구에서 어디 가야 돼.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산천보 타고 왔어. 네, 서초역 1번 출구 되겠어요. 나 일로 가는 거야? 야, 서초역 몇 번 출구라고 했더라? 4번 출구인가? 그런 거 아니었나?
야, 얘 어디 갔어? 어.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뭐 잘못 왔어? 야, 유턴이야? 왜 그러고 있어? 66m 유턴이라고? 어떻게 된 거야? 야, 여기 서초역점이네. 야, 유턴이라고 하는데 유턴도 안 하면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야, 잠시 후 우회전이라고? 야, 우회전이면 여기 건너가야 되잖아. 세계 용무대 연맹이 여기 있네. 야, 저기 세계 용무도 연맹이 저기 있어. 용무도. 선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용무도. 그 물술 협회. 야, 다시 가는 강남역으로 다시 가세요. 그러고 있네. 할 일이 많은가? 나 지금 할 일이 없어갖고 이러는데 시간이 다 됐잖아? 그래 보고 있는데 갔는데 거기 성첩 갔잖아. GS25 그래서 가갖고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또 여기 서초역으로 해서 가야 돼. 그 정도 이리 가야 되나? 어우, 죄송합니다. 늦게 왔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사랑이지 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야, 자동차 아닌데 나. 저기 가서 방지턱 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약 3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야, 그것이 안 돼. 이거 사람으로 해야 돼. 야, 나 사람이야. 그 자동차가 아니라고. 그럼 자동차구나. 야, 도보로 보니까 아크로비스타 쪽으로 가야 하나봐. 아크로비스타. 야, 18분 1km 그러면 수 있다. 18분. 와, 아크로비스타네. 잘못 왔어.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내가 화장실이 생각나네. 문제야. 알겠지만 한 자리에만 잘 앉아있으니까 그 2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여기 쉬었다 마감할게요. 이거 급해. 태양씨.